레디 덕록 부인은 요즘 정말 안절부절 못해.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주변 사람들조차 잘 몰라서 다들 당황하고 있어. 오늘은 채슨이 울드에 있고 어제는 도심에 있는 자기 집에 있었는데 내일은 어디 멀리 떠날지도 몰라. 그렇게나 불안정하니까 심지어 레스터 경도 그녀를 따라가느라 힘들어해. 그래도 다행히 그의 또 다른 충실한 친구 통풍이 그를 채스니 올드의 낡은 참나무 침실로 이끌어 다리를 붙잡아 주니까 겨우 균형을 잡는 거지. 레스터 경은 통풍을 성가신 악마쯤으로 여기긴 하지만 귀족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악마로 받아들이고 있어. 덕록 가문 남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통풍을 달고 살았거든. 다른 집안은 류머티즘이나 평범한 병으로 죽어도 덕록 집안은 유독 가문의 통풍으로 죽는다는 게 그들만의 자랑거리야. 마치 유산처럼 고귀한 가족의 전통처럼 여기는 거지. 경은 말로는 안 해도 마음 한켠에는 죽음의 천사가 귀족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 자네들 중 한 명도 덕록 집안 출신 통풍 환자가 왔다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레스터 경은 통풍 때문에 다리가 경련오고 아파도 이건 내 가족의 일부니까 하며 참고 받아들이는 편이야. 그렇게 안 하면 가문의 명예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 집안 사람들 모두 통풍으로 고생했으니 이건 우리 복이야.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가문의 명예를 지켜왔으니까 나도 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그는 거실 한가운데서 붉고 금빛 옷을 입은 모습으로 누워 있어. 그의 사랑하는 부인의 초상화 옆에 자리 잡고 긴 창문 사이로 햇빛이 드리워지고 그림자와 햇살이 교차하는 고요한 공간이야. 바깥은 오랜 세월 뿌리를 내린 참나무들이 있고 이 땅은 아직도 왕들이 칼과 방패 들고 싸우고 활 쏘며 사냥하던 시절처럼 한 번도 쟁기로 갈리지 않은 땅이야. 덕록 집안 조상들도 벽에 걸린 초상화 속에서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는 듯해. 우리 모두 여기에 잠시 있었고 저번 가마귀 울음처럼 아련하게 추억 속으로 녹아들었지. 경은 오늘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보이손이나 그 밖에 누가 감히 그의 위신에 도전하면 큰일 날 거다. 한편 덕록 부인은 지금 채슨이 울드에 없고 부인의 초상화만 경 곁에 자리하고 있어. 그녀는 도심에 잠시 갔다가 곧 다시 돌아올 예정인데 그 때문에 사교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부인의 도심집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쓸쓸하고 음침하다. 홀에는 가루 화장을 한 머큐리가 한 명 장가에서 맥 빠진 표정으로 서 있는데 그는 어제 비슷한 신분의 다른 머큐리에게 이렇게 말했대. 이 상태가 오래가면 안 돼. 정신력이 강한 나도 견딜 수 없고 내 몸매를 생각하면 더더욱 못 버티겠어. 정말 어쩔 수 없이 목을 매야 할지도 몰라. 이렇게 상황은 썩 좋지 않다. 1. 인컨셔의 땅, 도심의 집, 가루 화장을 한 머큐리, 그리고 교회 입구를 빗자루로 쓸던 무법자 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세상 무수한 역사 속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상하게 연결된 적이 많았는데 그런 연관성도 있을까? 조는 하루 종일 횡단보도를 쓸면서도 그 연결고리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누가 무슨 질문을 해도 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대답할 뿐이다. 그는 진흙투성이인 날씨에 횡단보도를 깨끗이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또 그런 일을 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그 누구도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고 그가 스스로 깨달은 사실이다. 조는 산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는 톰 울 얼론즈 티우에버엘의 러에로에니 S라는 폐허 같은 곳에서 산다. 그곳은 검고 낡은 골목으로 깔끔한 사람들은 모두 피한다. 그곳의 오래된 집들은 이미 크게 망가졌는데 대담한 불황자들이 그 집들을 점거하고는 새놓기 시작했다. 지금
무너져가는 건물들에는 밤이면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인간 쓰레기 위에 기생충이 들러붙듯 이 폐허에는 비좁은 틈과 부서진 판자 사이를 기어다니는 비참한 존재들이 산다. 비가 새는 곳에서는 벌레떼처럼 다리를 틀고 자고 열병을 퍼뜨리고 또 더 많은 불행을 뿌린다. 이 모든 혼란과 재난은 어떤 명문가나 고관대작, 그리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이들조차도 고칠 수 없는 문제다. 최근에 2번이나 톰 롤론즈에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먼지구름이 일었다. 마치 지뢰가 터진 듯한 소리였다. 그때마다 한두 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부서진 빈자리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폐허 속에서 누군가는 그곳을 집삼아 살아간다. 앞으로도 몇 채가 더 무너질 예정이라 다음 사고는 더 클 거라고 예상된다. 이 문제 많은 땅 역시 당연히 채권 소송. 그러니까 법원의 중재 대상이다. 톰이 자른다이스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 중 한 명을 대표하는 인물인지 아니면 이 소송 때문에 이 거리가 폐허가 되고 그 후에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또는 이 이름 자체가 정직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단절되고 희망이 없는 피난처를 뜻하는 걸 수도 있다. 확실한 건 조도 그 모든 걸 모른다는 것이다. 난 몰라요. 조가 말한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조 같은 상태라는 게 얼마나 이상할까? 거리 여기저기를 터벅터벅 걸으며 상점 간판에 가득한 수수께끼 같은 글자들 모양도 낯설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완전 깜깜한 상태라니. 사람들이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전하는 걸 보면서도 그 모든 언어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완전히 귀버거리이자 벙어리 같은 느낌일 거야. 일요일마다 좋은 사람들이 책을 들고 교회에 가는 걸 보면서 아마 저도 가끔씩은 생각하겠지.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게 누구에게는 의미가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지 혼란스러울 거야. 사람들에게 밀리고 떠밀리면서 나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데 어쩐지 나는 여기 있다는 걸 다들 나를 그냥 지나쳤다가 결국 지금의 내가 되도록 놔둔 걸 깨닫고 당황할 거야. 내가 인간이 아니라는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그것을 체감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상태일 거야. 말도 못하고 세상 이치를 전혀 모르면서도 말이지. 말, 개, 가축들이 내 곁을 지나가면 내가 그들과 같은 무지한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나랑 비슷한 모습인데도 나를 멸시하는 더 높은 존재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조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거야. 조가 법정이나 판사, 주교, 정부, 그리고 그가 알기라도 한다면 무척 소중히 여길 헌법 같은 것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은 정말 낯설고 어색할 거야. 조의 물질적, 정신적 삶 전체가 기이하고 그의 죽음은 그 무엇보다도 이상할 거야. 조는 톰 올 언론즈라는 곳에서 나와 언제나 느릿느릿하게 도착하는 아침을 맞이하며 더럽고 딱딱한 빵 조각을 우적우적 씹는다. 여러 거리를 지나가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집들을 보며 외국 선교협회 건물 입구에 앉아 빵 부스러기를 털고는 일종의 감사 표시를 한다. 그 건물 크기에 감탄하면서도 무슨 일 하는 곳인지 전혀 모른다. 그는 태평양의 산호초나 코코넛, 빵과일 나무 사이에서 소중한 영혼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전혀 알지 못한다. 횡단보도로 가서 오늘 하루 일을 시작한다. 도시가 깨어나고 하루를 시작하는 회전 목마가 돌기 시작한다. 몇 시간 멈춰 있던 이상한 읽기와 쓰기가 다시 시작되고 조와 다른 아래쪽 존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 복잡한 상황에 적응한다. 오늘은 장날이다. 눈먼 소들이 채찍에 맞고 막 몰려가며 엉뚱한 데로 뛰어들다가 맞고 흥분해서 돌담에 부딪히며 다치고 무고한 사람들도 다치게 한다. 그 모습이 조와 그의 무리와 아주 닮았다. 정말 많이 닮았다.
악단이 연주하러 온다. 조가 음악을 듣는다. 고기 가게 밖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드로버 개도 같이 듣는다. 몇 시간 동안 신경 쓰던 양들이 걱정스러운지 가끔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해내고 엉뚱한 데 가지는 않았는지 걱정한다. 그 개는 거칠고 터돌이 같은 개지만 일을 잘하도록 훈련받아 임무를 알고 있다. 조와 그 개는 아마 똑같이 본능적인 만족감을 느끼며 음악을 듣고 있을 거야. 감각 넘어 무언가를 떠올리며 멜랑콜리하거나 기쁘거나 하는 마음도 비슷할 거고. 그렇지만 그 개는 조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임을 생각하면 인간 청취자조차도 그 아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개의 후손들을 조처럼 길들여서 야생화하면 몇 년 안에 짖는 소리조차 잃어버릴 텐데 하지만 물기는 절대 잃지 않을 거야. 시간이 흘러 낮이 저물고 어둡고 비가 뿌리는 날씨가 된다. 조는 진흙과 수레바퀴, 말들, 채찍과 우산 사이에서 횡단보도를 지키며 싸우고 토물 언론즈의 불쾌한 거처값으로 겨우 조금 벌 뿐이다. 땅거미가 지고 가게마다 가스등이 켜지기 시작한다. 등불 켜는 사람이 사다리를 들고 인도 가장자리로 달려간다. 끔찍한 저녁이 다가온다. 튠킹온 씨는 그의 서재에서 내일 아침 가장 가까운 치안 판사에게 영장 신청을 하려 고민 중이다. 오늘 실망한 청구인 그리들리가 와서 소란을 피웠다. 우리가 몸의 위협을 받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고 그 까다로운 녀석은 다시 보석으로 묶일 것이다. 천장에는 거꾸로 된 불가능한 로마 인물 모양의 알레고리가 사슬이 풀어진 삼손의 팔로 이상하게도 창문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다. 왜 튠킹온 씨가 이유도 없이 창밖을 봐야 할까? 손은 늘 그쪽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그는 창밖을 보지 않는다. 그래도 본다면 지나가는 여자를 보는 게 무슨 대수랴? 세상에는 여자가 너무 많다. 튠킹온 씨는 생각한다. 너무 많아서 문제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변호사에게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존재들이다. 비밀스럽게 가는 여자라도 지나가는 걸 본들 무슨 상관인가? 여자들은 모두 비밀을 가진 법이다. 그건 그가 아주 잘 안다. 하지만 지금 그와 그의 집을 떠나는 이 여자는 다르다. 평범한 옷차림과 고상한 태도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옷차림으로 보면 상급 하인이어야 하지만 걸음걸이나 분위기 지늘길을 낯설게 밟으면서도 애써 서두르는 듯한 모습은 숙녀 같다. 얼굴은 베일로 가렸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획 돌려 쳐다볼 만큼 뭔가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녀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 숙녀든 하인이든 그녀에겐 목적이 있고 그걸 따라간다. 횡단보도에 다다를 때까지 절대 고개를 돌리지 않다가 그곳에서 빗자루를 든 조와 마주친다. 그녀는 조와 함께 길을 건너며 구걸한다. 그리고 조가 길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살짝 손짓하며 말한다. 이리 와. 조는 조용한 골목길로 그녀를 따라간다. 네가 신문에서 본 그 아이니? 그녀가 베일 너머로 묻는다. 모르겠어요. 조가 무심하게 베일을 바라보며 대답한다. 신문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조사가 있었니? 빗자루 든 사람이 데려갔던 그곳 말이요. 조가 묻는다. 그 아이 이름이 조 맞나요? 그래, 그럼 나예요. 조가 대답한다. 좀 더 안쪽으로 와. 그 사람 얘기하는 거야. 조가 따라가며 묻는다. 죽은 사람 말이요. 쉿, 속삭여. 그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정말 많이 아프고 가난해 보였어. 아, 정말 그랬어요. 조가 대답한다. 그 사람이 내 모습 같았니? 여자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묻는다. 아니에요. 저보단 덜했어요. 조가 말한다. 저는 정말 제대로 된 녀석이에요. 그 사람 아셨나요? 어떻게 감히 그 사람을 알았냐고 물어. 여자가 호통친다. 신뢰할 생각 없었어요. 아가씨, 조가 겸손하게 답한다. 이미 그녀가 숙녀인 걸 눈치챘기 때문이다.
나는 숙녀가 아니야, 하인이야. 당신 참 멋진 하인이에요. 조는 모욕할 듯 전혀 없이 감탄하며 말한다. 잘 들어. 조용히 해. 나한테 말 걸지 말고 좀 멀리 서 있어. 내가 읽은 글에서 나온 모든 장소를 보여줄 수 있니? 그 사람이 글 쓴 곳, 죽은 곳, 내가 끌려간 곳, 그리고 그가 묻힌 곳 말이야. 묻힌 곳을 아니? 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각각의 장소를 들을 때마다 모두 끄덕였다. 내 앞서서 그 끔찍한 곳들 다 보여줘. 각 장소 앞에서 멈추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말 걸지 마. 뒤돌아보지도 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돈은 잘 줄게. 조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빗자루 자루로 하나씩 셈하며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판단해 너덜너덜한 머리를 끄덕였다. 저는 빠르거든요. 조가 말한다. 하지만 농담이에요. 알죠. 그만 잘라 먹으라고. 그 끔찍한 녀석이 무슨 소리야. 하인이 깜짝 놀라서 물러난다. 그만 자르라는 말이에요. 알죠. 조가 다시 말한다. 내 말이 잘 이해가 안 돼. 합서가. 내 인생에서 받아본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줄게. 조는 입을 오므려 휘파람 소리를 내고 너덜너덜한 머리를 문지른 뒤 빗자루를 겨드랑이에 끼고 맨발로 단단한 돌과 진흙탕을 능숙하게 지나 앞장선다. 쿡스 코트. 조가 멈춘다. 잠시 정적이 흐른다. 여기 누가 살아? 글 써준 사람이요. 그리고 나한테 소고기 반을 준 사람이요. 조가 뒤돌아보지 않고 속삭인다. 다음 대로 가. 크룩스 집. 조가 또 멈춘다. 이번엔 좀 더 긴 정적. 여기 누가 살아? 그 사람이 여기 살았어요. 조가 이전과 같이 답한다. 잠시 침묵 후 어느 방에서 저 뒤쪽 방 위에요. 이 모퉁이에서 창문이 보여요. 저기, 거기서 그가 누워있는 걸 봤어요. 여기가 내가 끌려간 술집이에요. 다음 대로 가. 조금 먼 거리였지만 처음에 의심이 풀린 그는 시키는 대로 꼼짝 않고 뒤돌아보지 않는다. 온갖 악취와 불쾌함이 가득한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작은 터널 같은 골목에 다다르고 가스등 지금은 불이 켜진과 쇠문 앞에 선다. 그를 거기에 뒀어요. 조가 철창에 손을 붙이고 안을 바라보며 말한다. 어디? 오, 정말 끔찍한 광경이야. 저기야. 조가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저기, 뼈 더미들 사이에. 저 부엌 창문 바로 옆. 그를 꼭대기 가까이 뒀어. 집어넣으려면 발로 밟아야 했대. 문만 열리면 빗자루로 열어 보여줄 수 있는데 아마 그래서 늘 자물쇠로 잠가 놓는 거겠지. 문을 흔들면서 말한다. 늘 잠겨 있어. 뒤 좀 봐. 조가 신이 나서 외친다. 이봐. 저기 간다. 호. 땅속으로. 하녀는 끔찍한 아치길 한 구석으로 몸을 움츠리고 옷에 묻은 더러운 얼룩 때문에 두 손을 뻗어 조를 격렬히 밀쳐내며 그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한다. 그렇게 한동안 머무른다. 조는 멍하니 서서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 바라본다. 여기는 신성한 땅인가요? 신성한 땅이 뭔지 난 모르겠어요. 조가 계속 멍하니 대답한다. 축복받은 땅인가요? 뭐가? 조가 완전 멍해하며 묻는다. 축복받은 땅이냐고요. 글쎄요. 난 모르겠어요. 조가 더욱 멍하니 바라보며 대답한다. 하지만 축복받지 않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축복? 뭔가 찜찜하긴 해요. 축복? 오히려 저주받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난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하녀는 자신이 한 말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하고 조가 말하는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그녀는 장갑을 벗어 지갑에서 돈을 꺼낸다. 조는 조용히 그녀 손이 얼마나 희고 작은지 그리고 반짝이는 반지를 낀 걸 보며 그녀가 참 훌륭한 하녀라는 생각을 한다. 그녀는 손에 닿지도 않고 돈을 조 손에 떨어뜨리고 서로 손이 닿을 듯 말 듯하며 몸서리를 친다. 그리고 덧붙인다. 자, 그 자리 다시 보여줘요. 조는 빗자루 손잡이를 문 틈 사이로 밀어넣고 최대한 정성스럽게 가리킨다.
마침내 자신이 이해되었는지 옆을 돌아보니 자신만 덩그러니 혼자인 것을 알게 된다. 조가받은 돈을 먼저 가스등 불빛에 비춰본다. 황금빛 금화인 걸 알고 깜짝 놀란다. 다음엔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한쪽 가장자리를 한 입 베어본다. 또 안전하게 입에 넣고 계단과 복도를 꼼꼼히 쓸기 시작한다. 일을 마친 뒤에는 토멀론 스티우의 머에레러에로에니에스로 향하며 길가의 즐비한 가스등 불빛 아래에서 금화를 다시 꺼내 한 번 더 베어보며 진품임을 확인한다. 오늘 밤 가루 분칠한 수은상 머크열이 인파우더 은외로울 틈이 없다. 마이 레이디는 성대한 만찬과 세네 번의 무도회에 참석하러 가기 때문이다. 한편 체스니 월드에 있는 세어 레스터경 서 레스터은 통풍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며 비가 테라스에 부딪히는 독독거리는 소리가 너무 지루해서 자기 아늑한 드레스룸 벽난로 옆에서조차 신문을 읽을 수 없다며 미세스 라운스웰 미시즈 아우유엔시더벌류이엘엘에게 불평한다. 세어 레스터 경은 집 반대편을 가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내 사랑. 미세스 라운스웰이 로사에게 말한다. 그의 드레스룸은 마일 레이디 쪽에 있단다. 그리고 이 수십 년 동안 오늘 밤만큼 유령의 길고스트 S워크에서 발소리가 뚜렷하게 들린 적이 없었어. To be continued.